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아파트 거래량 감소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 지역이 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지금 이제 침체가 되고 있죠. 거래량 침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요, 이제 비율을 한번 설명드리냐면은, 조선시대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추앙받는 임금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면은 뭐 잘 아시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한글. 예. 자,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고, 뭐 이순신 뭐 장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는 거는 참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엄청난 이 업적을 만든 겁니다. 한글. 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있는 모든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표현들을 글로 다 받았을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있는 게 한글입니다. 유일하게 한글밖에 없어요. 근데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세종대왕 때 이 15세기죠. 15세기 한 중반이죠. 이 세종대왕이 지금 재임했던 시기가 1418년도부터 1450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1400년대인데, 그때 궁궐 앞에 상인이 하나 있었어요. 상인. 이 상인이 뭘 파냐면은 이 우산을 파는 상인입니다. 우산을 만드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세종대왕 때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김세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김세일이라는 사람이 세종대왕 때 그 궁궐 앞에서 우산을 팔았죠. 근데 이 사람이 365일 그 궁궐 앞에 있죠. 세종대왕이 있는 그 궁궐 앞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산 파는 장사를. 자, 신기하죠. 우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판다고 생각합니까? 예, 우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 오는 날에만 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비가 오는 날에만 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365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여름이거나 뭐 겨울이거나. 근데 이 사람은 물건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팔았냐면은, 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세일을 했다고 해요. 예. 여기서 한 20% 이제 디스카운트 해갖고 할인 세일을 해가지고, 예, 이 우산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이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마이너스 20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20을 시켜갖고, 예, 우산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사시는 분들이 어떻냐? 우산이 없으니까 비 맞으면 우산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자, 우리가 비가 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사는 게 우산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20% 우리가 세일된 가격으로 사게 되고, 비가 올 때 사게 되면 우리가 20% 어떻습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거죠. 네. 밀짚 모자가 쓸 때가 언제 씁니까? 한여름에 밀짚 모자를 쓰죠. 우리가 별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논밭에 나갈 때는 밀짚 모자를 쓰는데, 이게 제일 쌀 때가 겨울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세일이라는 이 조선시대 때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뭐 구라파나 영미 쪽으로, 지금 아메리카 쪽으로 이 방식들이, 이 상거래 방식들이 전파가 된 겁니다. 예. 영미 쪽으로요. 미국하고 뭐 영국하고 이 판매 기법들이 이제 전파가 됐는데, 그래서 이름이 세일이 된 거예요. 예, 그냥 이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이 세일이란 게. 그래서 이 사람의 기법을 따가지고, 예, 할인마트가 생겨난 거고요. 월마트라든가, 예, 그렇죠.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 조선시대 때, 이 세종대왕 때 김세일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판매 전략들이 생겨났다. 조선왕조실록 273페이지인가 그거 보시면은 세종대왕 때 이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파트 언제 사야 됩니까? 아파트를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사실 기준이 없어요. 내가 능력되면은
상황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냥 사면 돼요. 예. 그러나 자,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침체기가 있습니다. 침체기. 이 침체기가 있을 때 가장 저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침체기가 언제 때면 규제 지역일 때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뭐죠?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자기가 자산이 만약에 5억 있어요. 5억. 어떤 사람은 이 5억을 가지고 한 번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전세 들어갈 때는 무조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전세 대출을 받아야 돼요.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을 받고 이 5억은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담보대출을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으면은 현금이 만약에 10억 있다. 내한테 현금이 10억 있어요. 근데 10억을 가지고 대출 한 푼도 안 받고 이 10억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보죠. 아파트와 부동산을 살 때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레버리지를 항상 활용해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아시겠습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지 내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언제인지를 모르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거래량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이 메커니즘을,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오르지 않고 영원히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영원히 올라갔고 이게 정점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정점이라고 피크라고 그러고 여기가 어떻습니까? 저점입니다. 여기가 바텀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죠. 여기를 계속 오르내림을 계속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르내림을 반복하냐면은 인류가 무너질 때까지.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내림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잘못 생각한 게 60대 분들이 있어요. 60대 분이 뭐 한 60대나 70대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IMF 때나 그러거나 금융위기 때 그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조정지역이나 규제지역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 집 팔고 그냥 어디 매각으로 가자.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이클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60대 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00세까지 살죠. 근데 100세까지 못 삽니다. 왜?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자본주의에서 제2의 생명은 뭐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죽지 병 걸려 죽는 게 거의 드뭅니다. 이제는 앞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도 위기를 겪었죠. 그때 막 아파트 금리에 막 떨어지고 했죠. 조정되기 전 가격으로 돌아간 아파트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할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이 비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도 했었지만 레버리지는 항상 돈을 들고 있어야 된다. 내가 아파트를 살면서 10억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전액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억 원, 5억 원이 돈을 들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전액을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 돈의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은행을 활용해야 됩니다. 왜? 언제 이 상황이 또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거래량 감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자, 부산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전에 반드시 서울 아파트의 시장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그랬죠. 이 답습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간차를 두고 답습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차 갭매우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시간차로 똑같이 수익률을 맞춰가는 이 스프레드를 통합적으로 그냥 커플링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커플링이라는 표현을 뭐 똑같이
시간차 없이 똑같이 올라가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뭐 하루 이틀 사이도 될 수도 있고 1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도 수익률을 맞춰가는 경우를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똑같이 시간차를 두고 그 위치까지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힘이 말하면 동조화라 그러는데 동조화라 그런 거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를 동조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차로 해서 동조화를 움직입니다. 네. 이게 주로 쓰이는 방법들이 헤지펀드들이 많이 씁니다.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네. 그래서 이 거래량 감소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거래량 감소가 나타날 때 첫 번째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침체가 나타나요. 네. 침체 국면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량 침체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에 있었던 서울시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은 제일 먼저 되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문제가 발생되죠. 자, 규제 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번에 지금 부산 아파트가 걸린 부분이 조정 대상이고 조정 대상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투기 과열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역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투기 지역이죠. 자, 그러면은 앞전에 서울시장에 투기 지역이 되고 이제 서울시장은 투기 지역이 됐다가 해제되고 다시 투기 지역이 됐죠. 그러면은 서울시장에 투기 지역이 됐을 때 첫 번째 상황을 일단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이 이번에 부산 아파트죠. 조정이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조정 대상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마찬가지로 조정이 아니고 투기라고 봤죠.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죠.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 두 번째니까 서울 지역이 첫 번째 투기 지역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투기 지역이 두 번째 투기 지역이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부산 아파트는 조정 지역이 처음에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풀리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8일이다. 첫 번째죠. 우리가 조정 지역이 풀린 시점이 11월 8일이고 이번에 지금 11월이죠. 정확하게 또 거의 한 달이다. 두 번째가 이제 묶이게 된 게 11월 19일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묶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가 두 번째 투기 지역이 묶이게 됐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5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여기는 자세한 게 여러분들 글씨가 작으니까 읽을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은 서울의 강남 3구를 포함해갖고 투기 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투기 지역을 해제한다는 게 뭐냐면은 2012년도 50 부동산 대책이에요. 이때부터 강남 부동산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요.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중위권의 아파트들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서울 아파트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이 국면이 작년에 조정 해제됐을 때 부산 아파트하고 똑같이 갔다는 얘기,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 현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2017년도 8월 1일입니다.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자, 파리 대책의 가장 주요 골자는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하도 파리 대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귓가에 자꾸 맴돌고 있죠. 파리 대책은 뭐냐?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파리 대책 하면 뭐다? 서울 전역을 그전에는 이제 2012년도에 투기 지역이 전면적으로 해제가 됐죠. 이제 비규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서울 아파트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예. 그때 딱 이제 부산 아파트 수익만큼 딱 가게 된 거죠. 예. S급 아파트 단지들이 2에서 3배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현저권이 들어오면서 파리 대책이 발표했는데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고 예. 그러다 보니 1년 후에 투기 과열 지구 되고 나서 1년 후에 보니까 예.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시세가 올라왔습니다. 강동구, 마포구, 여기다 강동구, 마포구. 외곽 지역은 오히려 수익률이 이제 영등포구, 강서구, 노원구 이쪽들은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예. 서울 강변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이 있죠. 양천구 포함해갖고, 예, 있죠. 뭐, 예? 마포구도 있고, 뭐, 강동구도 있고, 이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규제 지역이 되고 나서도요. 투기 과열 지구가 되고 나서도 수익률이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도에 전격적으로 투기 지역으로 승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투기 지역으로 승격된 게 2018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프를 계속 알려드리는데, 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잘 보셔야 되죠. 두 번째 투기 과열 지역이 지정됐을 때의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투기 지역이 과열 지구가 됐을 때에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거래량 침체입니다. 거래량이 침체가 되고, 이 거래량 침체가 뭐 언제까지 갔냐면은 3개월 동안 거래가 침체되는데, 이 상황에서 금매가 떨어졌어요. 일부 단지가 금매가 떨어졌어요. S급 아파트들 중에 금매가 떨어졌습니다. 금매죠. 예, 금매라고 칠게요. 금매. 자, 특히 18년도가 가장 지금 투기 지역이 전격적으로 되면서 이 금매가 떨어졌는데, 이 금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 침체. 이 금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는, 자, 부산이 조정지구가 되고 나서는 투기과열 지구가 되는 투기과열 혹은 투기과열 지구가 됐을 때 서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11월 19일 날 조정이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은 그대로 답습한다. 어떻게 답습한다? 3개월간 거래량 침체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지난주죠. 우리가 조정 지역이 되고 났을 때 제가 방송을 드렸죠. 정답지 드렸죠. 3개월 동안 조정 지역이 된다. 아니, 이제 거래량이 침체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량이 다소 회복하려고 한다면은 2월에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거래가 살살 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급락이나 급매가 떨어지는 분명히 아파트가 있다면은 이 가격으로 이제는 안 내려갑니다. S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S급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해수동에 보시면은 뭐 단지 있죠. 특히 해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급락이 떨어진 이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급락이 떨어지는 이 급매 떨어진 아파트들. 이 급매 떨어진 가격 밑으로는요. 3개월 이후부터는 이 가격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자, 이파동 하락이 시작된다는 걸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가 장난칠 때 불장이라고 할 때 2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호가 장난치는 단톡방도 포함해가지고 그 거래 한두 건 때문에 한두 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거 덥석 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조정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주의를 둬야 된다. 이게 불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하고 한 2달 전에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되냐고. 지금 너는 이렇게 불장이 되는 걸 안 보이냐고. 아니다. 이거 불장 아니다. 이때부터 2파 조정이 시작되고 3파 상승은 이건 어땠습니까? 당분간 조정이 된 이후에 약한 3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약한 하파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마다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가 이루어지는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서 경로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과 비슷한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투기지역 과열지역이 되고 투기지역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중적으로 올랐던 곳이 어디냐면은 강남이에요.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예요.
저는 강남 3구가 결정적으로 올랐던 게 뭐 어떻게 되냐면 하이엔드 시대가 됐던 그 하이엔드. 그 이면을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고급화입니다. 아파트의 고급화예요. 이 하이엔드라는 아파트의 고급화는 강남이라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같은 우리 지역 안에서도 차별화가 된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투기 과열 지역이 되고 투기 지역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가 평당 1억을 간 겁니다. 이게 평당 1억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쭉 올라갔죠? 11월 8일, 작년 11월 8일부터 올라갔다고. 저는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내려간다고 그랬죠. 11월. 대단원의 1파, 소파동 1판이 망을 찌고 내려가는데 2파 조정이 나온다. 어떤 단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아파트 있고, 어떤 아파트는 이렇게 되는 아파트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어떤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주저앉는 아파트도 있어요. 자, 이 아파트들의 차이점을 뭐냐 그러면은 이 2파 조정 나오죠. 그 다음 다시 3파 나옵니다. 또 4파 조정 나오죠. 그 다음에 피날레 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여기서 4파 조정이 있고 3파 있고 2파가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간이 중요한 게요. 요 동안에 뭘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갈아타느냐가 중요하죠. 뭘 갈아타느냐에서 저는 이게 급등하게 됩니다. 나중에 5파가 되면 이게 급등하게 돼요. 이 5파의 끝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20억이 넘어갑니다. 이 아파트들은 넘어가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했습니까? 아파트 살 때는 내가 가진 현금을 다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률을 해야 되니까 내 투자금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현금의 보유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 상황을 봐서 갈아타야 되니까. 2파동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2파동에서 갈아타야 되니까. 4파동에서 갈아타야 되니까. 3파 상승은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전후로는 서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90세 넘으신 분도 다 스마트폰을 보고 아파트 시세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2000년 들어갔고 우리는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입주민들이 스마트폰 보고 시세를 보고 여기서부터는 단톡방도 만들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보의 이제 비대청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정보의 효율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효율화. 자, 깜깜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에 물어보고 내놓은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우리가 지금 금매 물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도 90세 넘으신 분들도 정보의 효율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싼 가격에서 물건이 잘 안 나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단톡방에서 다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피션트 마켓 시엘이라는 이 재무 관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시세는 이제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시세는 술 취한 사람의 그런 거리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제 시세가 알 수 없다는 그 부분들이 이제 재무 관리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정부와 효율화가 추구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따라서 금매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2파동 조정부터 3파, 4파까지 이 과정들에서는 갈아타기가 가장 핵심이다. 이 갈아타기가 핵심인데 뭘 갈아타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가 아파트 된 아파트를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자, 이 조정을 왜 조정을 주냐면 그러면은 하이엔드 아파트 타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2파 조정이고 나중에 4파 조정이 나중에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처럼요. 자, 서울 아파트가 지금 2012년도, 13년도부터 올라가면서 2020년까지 올라갔죠. 예, 19년도 12월까지 올라가면서 부산 아파트들처럼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쭉 1년 만에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나?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스테이블하게 계속. 이 주역이 뭐냐면 하이엔드예요. 하이엔드.
입지를 갖춘 하이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아파트 시장도 어떻게 되냐면 하이엔드로 가는 아파트들은 시세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계속 20억 시장으로 갑니다. 이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예. 전세가는 계속 받쳐주죠. 네. 자, 임대차 3법이라는 전세가는 내년에 또 4년을 또 갱신하게 되면 전세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 물량 늘어나는 아파트 있습니다. 전세 물량 굉장히 늘어나는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중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자, 입주 물량은 중동과 제가 볼 때는 동래구나 이쪽 부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그쪽이 있죠. 그쪽은 이제 전세 물량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 새 아파트들이 등장하는데 네. 입주 물량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은 해수 쪽에 있는 그 주요지 S급 집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 봅니다. 4년 경신할 때 또 전세 몰려줘야 돼요. 전세가 받치는 부분들이 상당한 지금 밑거름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재편되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3호 가든 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아파트들 있죠. 하이엔드 가는 아파트들이 그 부분들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꾸 장난으로 자꾸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강남 아파트 시장은 그대로 덥습합니다. 이게 스테이블하게 올라갑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시장은 급등 없습니다. 급등락 없어요.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있겠죠. 2파 조정 이후부터는 스테이블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막판에 5파동이 되면 이 급등하게 돼요. 페널라질 때. 급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는 뭐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앞전의 모습을 반드시 답습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아파트, 10년 넘은 아파트들은 저는 좀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넘은 구축 아파트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지금 부산 아파트 사람들이 하이엔드에 대해서 눈을 못 뜨지만, 앞으로는 하이엔드에 대해서 서서히 눈 뜹니다. 여기서 집중포화가 이루어집니다. 집중포화가. 집중적으로 수요가 몰리게 돼요. 하이엔드 아파트가 될 아파트들의 집중적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선점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우산을 언제 사는 게 제일 쌉니까? 예, 비가 오지 않은 날이 가장 싸고 밀짚 모자는 언제 사라고 했어요? 한겨울에 사라고 했죠. 한겨울에 사야 됩니다. 한여름에 밀짚 모자는 비싸요. 플러스 20%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자, 한겨울에 밀짚 모자 비가 오지 않은 날의 우산은 20% 디스카운트 돼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그림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항상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자, 레버리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